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의 심화로 인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현황인지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미국 대선, 기타 등 정치적 이슈로 해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증시가 이와 같이 큰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은 경우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정도로 최근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상황은 매우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및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저승사자 역할을 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파괴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우지수는 6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S&P 500이나 또는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사실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만 나타났고요. 또 유럽, 일본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휴장했던 일본 증시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하면서 불과 이틀 만에 3%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 증시도 내부적인 정치 게이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또 트럼프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강해서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으로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낙폭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다고 하지만 각 주요 지장별로 그 낙폭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이, 즉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졌던 것은 지난달 10월 24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다우지수의 낙폭은 불과 1.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2주간 내려간 폭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스닥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4.7%나 된다는 거고요. 자, 코스피는 조금 우리나라 정치 게이트와 묶어서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낙폭이 나스닥보다 작습니다. 그 사이, 10월 24일 이후에 코스피의 낙폭은 3.1% 정도 수준이었고요. 문제는 코스닥이죠. 무려 5.9%인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그 전부터, 즉 9월 말부터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주의 악재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당시 현재 9월 말에 코스닥 지수의 고점이 688 정도였습니다. 그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최근까지의 코스닥의 낙폭은 무려 11%가 넘어간다. 11.5%나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가장 낙폭이 심한 케이스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다른 악재가 있어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까지 낙폭이 심한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코스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 배경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앞에서도 환율을 말씀드렸듯이 달러보다는 엔화가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또 원화보다는 오히려 달러가 강합니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것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차선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멈춰지지 않은 채 계속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추세적으로 더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현물점 매도 규모가 제법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이 지속 확장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크게 현재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은 현재 앞에 놓여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현재 어쨌든 지난 10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2월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그 사이 외국인들은 약 13조 넘는 순매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기록적인 순매수 기간이죠. 그것이 11월 달에는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매수 스탠스가 꺾이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매수 기반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현재 미국의 정치 리스크를 피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 점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코스닥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황은 버틸만하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이롭지는 않은 그런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그냥 무턱대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잡아놓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좀 해볼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 2, 3일 정도, 즉 현재 미국 대선 결과가 증시에 반영되기 전 우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 3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 힐러리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증시에서도 공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월가에서는 그렇게 되면 즉 힐러리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일날 11월 8일 선거 그 다음은 이제 반영이 되겠죠. 11월 9일 날 우리나라로 봤을 때 11월 9일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아니면 목요일 날 반영이 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3% 이상, 3% 이상 급등할 것이다. 당일날 하루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현재 앞에서도 언급됐듯 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환영 랠리가 단기 랠리죠.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낙폭이 특히 코스닥은 아주 심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정치 문제로 많이 빠진 곳에 상당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갔으니까요. 680에서 내려온 상태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640이나 650포인트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소지가 높다. 원상복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현재 올라가겠죠. 대부분 한 모든 종목들, 모든 업종들이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무차별적으로 동반 급등을 하면서 떨어진 폭을 회복하는 수순이 지수와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굳이 이 상태에서 종목을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죠.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담아서 그냥 버티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우리가 약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월가 시각입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충격보다 최소한 5배 이상 큰 충격이 전 세계 금융시장, 미국 시장을 강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5배인지 10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브렉시트보다 훨씬 큰, 그런 리스크가 될 것이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월가에서는 당일날, 11월 9일 날이 되겠습니다. 9일날 현재 지금 거기도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3% 이상 급락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당일날에 그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최소한 7% 내지 많게는 20% 정도 현재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 7%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도 20%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큰 리스크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다음에 현재 V자로 반등할 수 있는지 또는 현재 그렇지 않고 L자형으로 계속 현재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증시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L자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견해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여부는 그 추후의 상황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월가에서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현재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비극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첫날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날 우리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황 보고, 외국인이나 기관 기타 등등의 상황을 보고 부분적인 전격적인 우리가 위험 관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부분적인 위험 관리라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선현물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선물, 현물 모두 다 매도하고요. 그 상태에서 베이시스가 낮아지고 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모두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장 후반에 그런 그 결과가 우리 증시에 반영될 소지가 있으니 그런 것까지 계속 보면서 만약 그런 징후가 나타난다면 낙폭과대에 불구하고 특별히 특정 종목에 대한 현재 지금 물량이 많다든가 또는 종목이 많다든가 이랬을 때는 종목수를 줄이거나 동일 종목의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두고 그런 변수를 좀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적당한 하락한 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거나 안정을 취하는 상황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연말장세까지를 보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현재 잡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 리스크까지를 고려했을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힐러리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지수가 급등 또는 급락을 하는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이럴 때는 파생 상품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흔히 쓰는 가장 쉬운 전략 전술은 옵션 쪽에서 나옵니다. 옵션에 현재 지금 양쪽 현재 콜이나 풋을 동시에 매수하는 전략, 스트레들 내지 스트랭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건데,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아마 이미 그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매수 쪽으로 콜풋 양매수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트럼프의 수혜주라는 대상을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언급됐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두는 것도, 그리고 그들 종목들은 또 실적에 뒷받침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런 종목들이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는 거고요. 정제 쪽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 한쪽은 방산주입니다. 최근 들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좀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또는 트럼프가 안 돼도 마찬가지죠. 해서 나쁘지 않을 뿐더러 되면 또 하나의 방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그들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인 방어 섹터, 그들 종목들도 추세적으로 상당히 낙폭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종목들도 현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큰 변화가 아닌 폭락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 약간 나타났죠. 실적에 뒷받침되는 화장품주 낙폭이 심합니다. 화장품주들이 이제 그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모멘텀 측면에서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모멘텀이 강한 쪽은 반도체입니다. 10월 달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25%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그 외에 반도체 부품 부품보다는 장비가 날 겁니다. 장비 소재 이쪽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도 중국도 소비 시즌이 옵니다. 그와 관련돼서 유통 관련주 내지 가전주들이 또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물론 그건 좀 짧게 끊어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 장세까지를 고려한다면 역시 지금 현재 펀드 운용의 트렌드가 저 PBR로 맞춰져 있습니다. PBR이 낮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며 배당 매력까지 있는 그런 쪽, 그런 쪽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은행이나 보험, 철강,
업황 턴어라운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위험도 크지 않고 또 현재 전체 장세가 크게 현재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런 나름대로 또 주가 상승의 맛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 주 초가 되겠죠. 다음 주 초에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재활의 윤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